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간밤 미증시에서의 온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타코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20%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또 한 번 철회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80달러 아래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80 초반까지도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좀 재시작이 되었습니다. MOU 체결까지 좀 갔었죠. 휴전한 지 2달 정도 됐었는데 깨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사기지에 대규모 야간 공습까지 좀 퍼붓고 있는 상황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가 되었다는 게 가장 좀 주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 만에 9%에서 10%까지 상승하는 모습까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를 안전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좀 저 발언을 듣고 나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실이다라고 좀 반발을 했고요. 이란 역시도 호르무즈 해협의 주인들은 자신들이다라고 좀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좀 철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동 전쟁 이후에 좀 무역까지도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관심 자체가 많이 낮아졌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게 된 계기가 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가 폭등을 좀 하게 되고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요,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좀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좀 있었죠.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좀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채 금리가 좀 단기물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리고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가 압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조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크게 꺾이고 있었습니다. 인상 좀 가능성까지 반영을 좀 미리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긴축 경계감이 원러 이사의 발언으로 조금은 고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발언이 좀 고조가 된 이유가 뭐냐면 원러 이사는 원래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좀 발언을 안 했었습니다. 좀 비둘기파에 가까웠었는데 현재 좀 매파적인 발언이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투자 심리 자체와 외국인 수급에 관해서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는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의 CPI와 PPI 지수죠. CPI 지수 발표되었습니다. 3.5% 상승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예상치를 좀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미국의 PPI 지수도 발표를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조금 맞물려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이게 국내 증시 수급 자체가 현재 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파적인 발언과는 별도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보되 차익 실현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시장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주가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서 좀 바닥권을 공략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공격적인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겠다라는 분들께는 사실 어떤 종목이든 당분간은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관망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일 반등 시점에서 단기 매수로 가져오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뭐 괜찮은데, 사실 단기 매수 입장에서 좀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일 시장 좀 반등 흐름이, 사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전일 기준입니다. 전일 단기 매수를 하신 분들은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일단은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고 현금화를 일단 해 놓으신 다음에요. 다시 타점을 잡고 좀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좀 개인으로서는 이 잔뼈가 굵은 좀 사람들 사이에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팩트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방어주들을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장 하루 종일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방어주들 자체가 상당히 좀 힘이 좋다. 굉장히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마저 좀 무섭다, 힘들다, 어떻게 좀 해야 할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실 관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도 비용이거든요. 관망 자체도 좀 전략이다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좀 뒤처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차분하게 시장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밤 9시 30분에도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이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 공격적인 매수보다 좀 짧게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셔야 되고,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그때 좀 투자 시점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현금 비중이 비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좀 투자를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좀 남겨두시고 후를 좀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관망을 해야 하지만 단타를 하고 싶으시다면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현금을 보유하되 일정 부분 소량으로 진입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장 초반과 장 막판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 요즘입니다. 장중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코멘트 같이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좀 오전장 상황을 체크해봤고요. 이제부터 프리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삼전익스 오늘 정말 불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좀 더
올라야 된다고 보고 오. 있어요. 이거는 저는 너무나 좀 낙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삼성 6% 거의 10%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장을 보면서 제가 좀 화가 좀 났었어요. 너무나 붙였던 데다가 갑자기 장 마감 때쯤에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좀 아시다시피 기업의 가치는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실적에 대해 기대를 하면 했지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단지 좀 투자 심리의 위축과 좀 공포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하반기까지 봐야 한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리되 현재 투자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얼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고 차분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이것도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건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 MLCC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공급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지금 투자 위축이라는 심리 위축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좀 걱정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중동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다시 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삼성전기는 후에 좀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큐리오시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보는데 큐리오시스가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말을 좀 나왔었죠.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뭐 나왔었는데 주주 가치의 재고를 좀 다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ODM까지 좀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 생명과학 기업 머크 기업과 공급 계약까지 좀 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보거나 아예 조금 완전 멀리 보거나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죠. 대만과 반도체 테스트 기업의 리플로우 장비를 300여 대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규모는 6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PSK 홀딩스도 장비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거든요. 하반기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면서 기대를 좀 하반기까지 내년 초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죠. 프로티나 AI 신약 개발 기업이죠. 프로티나와 함께 신약 연구 개발 협력에 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최근에 위궤양 치료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임상 시험 보고서까지 지금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쪽은 조금 더 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그리고 MLCC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앞으로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삼전닉스, 삼성전기, PSK 홀딩스가 그러한 사례라고 만나봤습니다. 또 바이오단에서 들려오는 희소식이 있죠. 큐리오시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바이오단에서 지금 임상실험 관련해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선을 조금 넓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만나볼까요? 오늘은 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26년에 신규 상장주들에서 좀 뜨겁게 반응을 했던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신규 상장주
그 전에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 세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실 관심에 기반한 초기의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테마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관심에 기반한 초기 변동성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고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초기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버행 리스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락업 해제 시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번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타점을 좀 잘못 잡고 들어간다면 큰 손실이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시점은 항상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신규 상장주는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의 경쟁력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보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좀 오랫동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신규 상장주 자체가 전부 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일단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신규 상장주, 좀 눈여겨보고 있는 신규 상장주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드업인데요. 청약 당시에 7조 원인가요? 7조 원 가까이 대규모 자금 자체를 좀 끌어모았었습니다. AI 에이전트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광고를 해주는 기업이죠. 하지만 광고를 대신 해주는 약간 대행사 같은 기업이 아니고요. 중소형 광고주를 타겟으로 AI가 데이터를 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광고 매체와 예산을 자동으로 좀 분배를 해주는 AI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예산이나 뭐 키워드 최적화나 성과 분석까지 알아서 좀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마케터, 사람이죠. 사람이 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구조가 상당히 매드업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력 비용 문제로 대형 대행사들 자체가 좀 다루지 않았던 곳들이 좀 많습니다.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형 광고주 시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좀 파고들어서 AI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 자체를 온전하게 좀 흡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매출을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고 고객사가 있는지 그리고 정배열로 예쁘게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레몬 헬스케어입니다. 최근 상장한 따끈따끈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료 데이터 중개 그리고 스마트 병원 플랫폼 기업입니다. 모바일 실손보험 이런 쪽으로 공공 플랫폼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병원과 환자, 보험사를 좀 간편하게 연결시키는 실시간으로 좀 연결해주는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고요. 서울대 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곳에 이미 실제로 좀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이미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든 좀 팔 수 있는 물량 자체도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거고 상장 첫날부터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출렁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플랫폼을 얼마나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 좀 빠르게 자리를 잡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곧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키나락스가 있겠죠. 언어 AI가 아니라요.
제조업, 국방, 에너지 같은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좀 다루는 산업용 AI 전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로봇이나 발전소 같은 에너지 같은 곳에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의 핵심 공정과 스마트 팩토리 같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나 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같은 좀 대기업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미 좀 적용이 됐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죠. 현재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기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좀 해주시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 테마 만나봤습니다. 일단 매매에 앞서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초기 변동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행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항상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급등을 했다가 매물이 쭉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할까요? 사실 투자자들의 선택이죠. 네, 선택인데 네. 신규 상장 초기에는 한 3주나 2주 가까이는 사실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보다는요. 단기적인 좀 수급과 투심이죠. 사실 포모에 이끌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포모에 의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후부터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 테마 그중에서도 마키나락스 짚어봤습니다.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피지컬 AI 관련주인데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불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타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1일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7분이고요. 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7% 상승을 하면서 다시 7,0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300억 원 넘게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개인 오늘도 역시 8천억 원 넘게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선물시장 외국인 매도세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SK하이닉스가 9%대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0%대 강한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시세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도 시세가 좋은 상황이네요. 이렇게 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고 계시는지 표를 통해서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기는 100만 원대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죠. 상승률 125%,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가장 강한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주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죠. 역시나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켜낸 종목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에 가져와 주셨던 KB금융과 주성엔지니어링 도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를 해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말씀드린 날에 11%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좀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좀 멈칫하는 모습 자체를 좀 보였을 수도 있는데 현재 이게 왜냐하면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사실 좀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밀린다면은 이평선 아래까지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신규로 매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가가 20만 원 위로 좀 들고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한 뒤에 그러니까 돌파 확인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존 보유 분들께서는 만약 좀 수익권에 근접을 하셨다면요, 일부 정도 좀 매도하여서 현금화를 하신 후에 이후에 타점을 다시 좀 잡고 들어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좀 이 종목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당일에 좀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 최고점을 찍으면서 윗꼬리를 좀 단 모습이 좀 보였었어요. 하지만 곧장 좀 장대 음봉으로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좀 매도세가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밀려서 같이 밀렸다기보다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7만 원 중반에서 좀 대응을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상승을 한다고 하면 18만 원 초반에 매매하셔도 좀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KB금융의 좀 순이자 마진이죠.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특별한 좀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는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타임 가져봤습니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이번 주 월요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죠. 당일에 슈팅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11% 상승을 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소부장 중에서도 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KB금융을 만나봤는데요. 5% 상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월요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고요. 전일 미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의 시세가 정말 강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켜냈는데 오늘 국내장에서도 금융주들이 시세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뷰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 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KBI 메탈인데요. 제가 전선주를 말씀드리면서 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었죠. 구리를 가공하고 구리선을 만들고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모터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구리선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 제조업체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이것이 뭐 전력이나 통신선 쪽으로 가전 제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양한 곳에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말이 많은데 사실 AI 데이터 센터를 좀 지으려면 전력과 전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선에
만드는 핵심 부품이 구리라는 거죠. 구리에 대한 건 앞으로 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때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 KBI 메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회의론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자체를 좀 덧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KBI 메탈의 장점은요, 사실 전선이 아니고요, 구리 자체를 다루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나 뭐 풍력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구리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쪽에서는 좀 관심도가 일어나고 있죠. 에너지 관련 문제들이 많이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KBI 메탈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좀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방향성만 본다면요, KBI 메탈은 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좀 과도기를 지나고 난 후에 KBI 메탈의 보여주는 성장세는 좀 좋게 보고 있다,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이 좀 많이 받았었어요. 최근에 AI 회의론 자체가 시장을 좀 뒤흔든 그게 있었죠.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저가를 좀 찍은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앞쪽에서 봤듯이 거래량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마다 큰 변화가 좀 일어났었죠. 어쨌든 현재 이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좀 터져 준다면요, 상방을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눌리고 있지만 과하게 좀 눌리고 있는 경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단기 횡보축인 4,100원에서 4,300원 사이가 좀 깨지지 않는, 아직 깨진다면요, 121선까지 하락할 확률도 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이평선을 뚫어내는가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4,55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6,300원, 손절가 3,500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KBI 메탈 만나봤습니다. 이 전선의 핵심 재료 관련주죠. 어제 장에서 대원전선이 17% 넘는 급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전선 관련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만 더 크게 붙어준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짚어주셨는데요. 하방 지지선을 4,100원에서 4,300원으로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매수 사이드카가 걸려있는 코스피 시장 속에서 이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4,550원 이하, 1차 목표가 6,3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 공략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흥하해운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당연하게도 지정학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해운주이기 때문에 해운주 흥하해운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석유화학 액체 제품을 특수 선박으로 전문적으로 좀 운반을 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다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 시작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운 운임 지수에 관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을 때 3월에서 4월에 7배 가까이 운임 지수가 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부분이 흥하해운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운임 지수에 큰 영향을 받는 해운이기 때문에 좀 짧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계단식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윗꼬리를 달고 좀 마감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데, 미국 이란 전쟁 재개 뉴스로 바닥권 물량이 좀 담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 특수한 환경 자체에서 차트의 위치를 좀 봤을 때는요,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강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운임 지수에 대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상은 흥하해운의 모멘텀은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제 유가와 운임 지수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장대 양봉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1,815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5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흥하해운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때마다 운임비 상승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붙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조금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1,815원 이하, 1차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방금 전에 KBI 메탈도 오늘 장에서 2%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에 대한 슈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일일 단타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